저는 이렇게 잘 오르는 코인은 좀 관심 가졌다가 나중에 이제 비트가 전고점 뚫을 때 사보려고 하고 있어요. 힘 좋은 알트들. 솔직히 저는 되게 비트코인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비트코인이랑 이더랑 솔라나는 딴 건 몰라도 얘네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꼬꾸라지는 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얘네들에 투자하셨다면 좀 최소한 24년은 좀 쭉 보유해도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조금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프가 높나요? 요즘에 김프 별로 안 높던데 김프가 얼마인지 좀 볼게요. 김프 좀 올랐네요. 한 7, 8% 정도로 5%대 괜찮았는데 그때 좀 유학을 보냈어야 돼요. 해외 사이트를 좀 사용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 끝났다고요? 두고 보면 알겠죠. 반감기도 안 하는데 시즌이 끝났다고 보는 건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비트 조정이요. 그냥 뭐 사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뭐 제가 그런 걸 뭐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요때 기록한 게 한 6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에서 저점이 잡혔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도 이렇게 빠질 건 아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팔아된 영향인데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한 번에 다 팔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씩 팔겠지만 어찌됐든 뭐 여기를 더 깨고 내려오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다시 전고점 넘어가는 데는 한 5월쯤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쯤에서 뭐 여기까지는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전고점을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4월 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감기는 한 4월 21일이거든요. 요때쯤에는 전고점이 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갑은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암호문구 관리를 좀 잘해야 되니까 암호문구를 잘 관리할 자신 있으면 지갑을 쓰면 되죠. 지갑 관련된 영상은 조만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구축 갭투자 괜찮겠냐고요? 범계역 근처.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양이 가장 가격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안양 중에서도 평촌 쪽, 평촌 범계 뭐 이쪽이 가격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다음 주쯤에 안양 평촌 범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앨리스원님이랑 또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때 정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좀 거래량이 조금 터졌죠. 거래량이 지금은 그렇게 뭐 적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좀 비슷하긴 하지만 요때에 비하면 좀 우습네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요즘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물 ETF 통해서 거래를 좀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수 문의 하셔도 되는데 제가 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동안구 쪽 전망 안 좋습니다. 저도 동안구 쪽 전망이 안 좋다고요. 동안구 쪽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래 걸릴 거예요. 부동산은 빨리 회복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금이 되면은 서울 주요 입지가 훨씬 더 빨리 회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싸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동안구 같은 데를 투자하는데 돈이 많으면 이런 데 투자하지 않겠죠. 안양 동안구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안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좋은 대안에 투자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실거주용으로 뭐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여기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훨씬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트는 반감기 전에 떨어지나요? 후에 떨어지나요? 그건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대체로 반감기 전후로 해서 조정이 늘 있었습니다. 헬리온 좋죠. 서울대 나오면 행복하냐고요? 서울대 안 나온 것보다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뭐 서울대 나왔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을 봐도 뭐 평균적으로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리고 서울대를 갔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하나를 해서 좀 성과를 내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슨 일을 해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물론 성과주의적으로 행복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보통 사람들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10월까지 매도할 수밖에 없는 마운트 곡스 물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운트 곡스 물량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게 뭐 언제 나오냐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그게 하락장을 이끌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마운트 곡스 물량이 뭐 한 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조금씩 나오는 정도는 이제는 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된 것 같아요. 반감기 전후 다 조정이 있다던데요. 그냥 조정은 그냥 늘 있는 겁니다. 뭐 조정이 언제 있을지 얼마나 클지 뭐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코인 채굴 전혀 안 합니다. 한 개도 안 합니다. 3번은 어떠냐고요? 제 생각엔 3번보다는 네, 그냥 안양 동안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서울대 나와서 행복하다고요. 뭐 똑같아요. 그 말이 쓰임 맞는 것 같아요. 네, 서울대 나왔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조정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뭐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시총이 그래도 뭐 거의 한 1조 3천억 달러가 되는데 1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억 이상이잖아요. 거의 2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게 한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수많은 주체들이 좀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지금 들어갈 사람들은 매수 전략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사실 지금 들어갈 사람들은 그냥 언제 사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요 가격이나 제 눈엔 솔직히 뭐 그렇게 큰 차이 나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뭐 그게 싫으면 뭐 분할 매수하면 되고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가져가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우상향 자산은 얼마나 많은 수량을 얼마나 오래 가져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남 2구역 P 7억 5천 정도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남 재개발에서 제일 그래도 투자금 적게 드는 게 한남 2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속도도 빠른 편이고. 물론 가장 좋은 데는 네, 한남 5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남 5구역이 한남 2구역보다 월등히 좋죠. 네, 월등히.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한남 2구역을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금이 충분하면 한남 5구역을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발품을 많이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대출이 안 되는 물건들은 피가 낮아요.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대출 안 되는 거는 한 6억 정도에도 있거든요. 피가 프리미엄이. 만약에 자금이 되면 이런 걸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죠. 에이다 1,500원까지 홀딩이요. 사실 에이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코인은 아니라 가지고 비트 100%는 좋은 것 같아요. 네, 파는 시점이 걱정이다. 안 팔면 됩니다. 아예 안 파시면 돼요. 투자 자산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그냥 내 부를 쌓는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내가 저축 수단으로 생각하면 괜찮죠. 안 파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팔 수 있으면. 근데 급한 돈이면 일부를 매수하더라도 그냥 제 생각엔 그냥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 이내에서는 뭐 내 자산의 한 5% 정도는 좀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져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좀 오래오래 가져갈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이요. 글쎄요, 뭘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냥 가점이 높아야 되죠. 네. 가점이 높아야 되죠.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입지가 좀 떨어지는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월 연설은 뭐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향은 있겠죠. 네. 비트 올라간다고요? 야, 코딱지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떨어진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올라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뭐 저는 요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제가 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힐링 방송 하는 거지. 뭐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불안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뭐 한 번도 불안했던 적이 없어요. 네, 저는 뭐 비트코인 사고 있으면서 뭐 불안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시즌 종료인데 방송을 왜 봐? 라고 하시는 분은 왜 봅니까? 네, 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톤은 어떻게 보냐고요? 톤도 제가 참 잘 몰라가지고 요즘에 급등세가 힘이 되게 좋더라고요. 와, 진짜 엄청나게 올랐네요. 저는 이렇게 잘 오르는 코인은 좀 관심 가졌다가 나중에 이제 비트가 전고점 뚫을 때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은 이미 좀 제 자산 규모에서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살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횡보하다가 이게 돌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돌파하는 시점에 좀 알트들을 좀 사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힘 좋은 알트들. 그래서 지난번에 리스트도 이렇게 막 드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좋은 똘똘한 알트, 좀 힘센 알트를 찾는지도 충분히 알려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 알트를 좀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 5종목 정도, 한 종목당 한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해요. 어떻게 될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톤은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3개 하는 게 뭐 이동평균선 누가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렇게 녹색 헐크선이죠. 헐크선은 121선 하고 파란색은 60일, 빨간색은 20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쓰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루님하고 방송한 게 곧 있으면 올라올 거예요. 네, MA라고 하죠. 이동평균선. 이거 방송 보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하루님께서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0, 60, 120을 쓰고 있습니다. 리플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 몇 개 모았냐고요? 현재 약 6개 정도? 비트코인은 와이프 거 하나 포함해서 제게 6개, 5개, 와이프가 1개 이렇게 해서 현재 한 6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솔직히 늘리는 게 현금 매수가 아니라 선물로 늘리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또 괜히 선물 얘기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선물 투자해서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선물 이야기는 제가 자제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위는 요즘에 전고점 넘었더라고요, 드디어. 지금 좀 빠졌네요. 네, 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요 선 넘으면 매수를 해봄직하다 뭐 이런 말씀 자주 드렸었는데 요 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관심 목록에는 늘만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위보다 더 좋아 보이는 코인들이 많이 보여서 현금 중에 50% 투자했는데 원화 가치가 더 저렴하니까 더 사고 싶다. 더 사고 싶으면 더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되게 비트코인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2024년에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상가 4억 팔아서 비트 사는 거요. 근데 용인적 상가가 지금 4억에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놔보세요. 부동산에. 부동산에 일단 내놓으시고 팔리면 네, 그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요? 아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 무슨 뜻이죠? 펀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펀드나 ETF 잘 안 사가지고 운영 수수료 내기 싫어서 스페이트 쏘나요? 네. 비트코인 저점이요? 저점이 뭐 나중에 고점 찍은 다음에 떨어지는 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뷰는 현재 뭐 한 9,600만 원, 9,680이니까 9,700이니까 대략 1억이라고 할게요. 올해 4월에 한 1억 정도잖아요. 저는 올해 한 12월에서 2월 정도에 내년 2월이죠. 요때쯤에 그러니까 올 겨울에 좀 많이 올라가면 3, 4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은 조금 빨리 오면은 한 여름쯤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25년 7, 8월 정도? 요쯤에 빠지면 50%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되겠죠. 50%보다 더 빠질 수 있고 덜 빠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냥 저는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는 게 요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6년 말까지 빠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마이너스 50%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한 26년 말부터 또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일부 물량은 쭉 가져갈 거고 일부 물량은 좀 현금화도 좀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개 이상은 쭉 가져갈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 한 4개 정도는 쭉 가져갈까 생각 중인데 좀 이건 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가 될지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제가 예측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대응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요. 네, 도지 좋다고 보시나 보군요. 2030년까지.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오래 가져가면 더 좋고요. 아크가 아크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인 줄 알았어요. 아크라는 코인인지 몰랐습니다. 비트 오르고 있는데 아직은 반등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쵸, 아직은 좀 모르죠. 되게 미미하잖아요. 귀여운 수준이라서 반등이라고 하기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저점은 어저께 밤에 한 64,400? 뭐 요 정도 잡힌 것 같아요. 64,400. 그리고 한 1,400달러 올랐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너무 멀죠.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전 방송 때문에 차트를 이렇게 보는 거지 솔직히 이렇게 자주 보지 않습니다. 원래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부동산 팔아서 비트 2개 더 사고 싶은데 부동산이 안 팔리네요. 근데 지금 팔아서 잔금 받고 살려면 그때 너무 올라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걸 판 거를 비트 살려고 파는 게 아니라 뭐 현금 보유 측면에서 파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에 비트 사는 거는 그때 한번 좀 보세요. 네. 다들 알트코인 질문 많이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트 잘 몰라요. 네. 알면 알려드릴 텐데 이더리움은 네, 좀 비트보다 힘이 더 없죠. 그냥 지금 상태에서 비트코인 투자할래? 아니면 뭐 이더리움 투자할래? 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치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더리움 두 자릿수가 있거든요. 10개 넘게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미 6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거 또 추가로 사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이론 측면에서 이더리움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개 샀다. 이렇게 하면 분산 효과가 좀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그것 때문에 저는 산 거지. 만약에 비트코인 수량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더리움을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장은 특히나 이더리움이 좀 힘이 없네요. 네, 현물 ETF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현물 ETF가 도박사들이 판단했을 때 승인될 가능성이 19%래요. 5월 23일 날. 그래서 이더리움은 저는 그냥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하지만 제가 또 만약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홍콩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승인되면은 그거는 진짜 엄청난 호재일 것 같아요. 이더리움에. 하지만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좀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남한테 물어보고 할 정도면 코인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고무사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판단하진 않겠죠. 네, 그 뭐 참고만 하겠죠. 참고만. 저도 네, 코인 하수니까, 저도 뭐 코인 초보니까, 네,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뭐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대단한 슈퍼 고수겠습니까? 뭐 운 좋게 저는 뭐 그냥 좀 쌀 때 좀 샀을 뿐이고 비트코인을 그래갖고 좀 싸게 샀어요. 근데 저는 뭐 이쯤 되면 싸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계좌 다 보여드렸죠. 여기 한 요쯤부터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한 4천만 원대부터 사가지고 샀다 팔았다 막 하다가 여기 계속 샀다 팔았다 하다가 이제부터는 팔지 말아야지 하고 이때부터는 좀 사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요때쯤 한 3개가 있었고 지금은 네, 어쩌다 보니까 네, 6개가 됐네요. 더 많아졌죠. 네. 약간의 선물 투자와 그리고 와이프는 이때 좀 집 팔아서 좀 사고 그랬어요. 네. 작년에 한 11월쯤에 잔금 받아가지고 네, 이걸로 와이프 거 비트코인 사는데 좀 다 보태줬거든요. 그래서 와이프 것도 하나 사고 제가 선물 투자로도 또 불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한 6개 정도 됐습니다. 저는 뭐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행운이 있네요. 네. 그냥 어디든 오래 있다 보면은 운 좋게 이렇게 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솔라나 고점에요. 지금 팔진 마세요. 저는 솔라나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고점이 한 210달러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구조대가 오는 가격이니까 저는 올해 비트코인이랑 이더랑 솔라나는 딴 건 몰라도 네, 얘네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꼬꾸라지는 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얘네들에 투자하셨다면 좀 최소한 24년은 좀 쭉 보유해도 될 것 같아요. 쭉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NA요? ENA 잘 모르겠는데요. ENA가 요즘에 좀 뉴스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막 상장됐구나. 신규 상장 코인이네요. 어휴, 어렵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신규 상장 코인은 네,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바이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민코인이 유행이라서 한 번 더 흐름 탈 수 있는데 저는 민코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민코인도 뭐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요런 거 좋아합니다. 투자 추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좀 주목받는 민코인이죠. 쉽게 말해서. 네, 엄청나게 올랐죠. 출시하고 고점까지 얼마나 올렸나 한번 볼게요. 300% 정도 한 달 동안 올랐네요.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알트 찐불장이 안 왔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본인의 자산에서 5%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본인의 자산에서 요거의 10분의 1, 0.5% 정도는 알트코인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예,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한 200% 상승했다. 그럼 얘네들은 진짜 뭐 500%에서 1000% 정도 상승하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어렵죠. 네, 근데 요거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뭐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한 5천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은 얘는 한 500 정도? 이렇게 상승장에 투자하면 그래도 잃을 가능성보다는 손익비가 되게 좋거든요. 잃을 가능성보다는 벌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근데 제가 알트 추천을 막 이렇게 막 못 드리는 이유가 알트는 되게 어려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공부해서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땐 몰라도 2024년에는 요 정도 비중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본인 재산의 1%도 안 되잖아요. 0.5%니까 잃을 가능성보다는 저는 이렇게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멘틀도 좋게 보는 알트입니다. 제가 좋게 보는 알트가 목록을 한번 세보니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멘틀이 업비트에 있구나. 어쩐지 많이 물어보시더라. 아, 근데 초반 상장빔이 이거 미쳤네요. 90원까지 갔던 게 UST 말고 KRW 한번 해볼까요? 빗썸하고 업비트에 다 있었군요. 네, 있는지도 몰랐네요. 좋게 보긴 하는데 요즘에 좀 추세는 안 좋네요. 바이비트 걸로 한번 볼게요. 짬밥이 좀 있네요. 네, 와, 엄청 오르긴 했네요. 저점 대비해서 한 387%. 힘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바이낸스 상장이 안 돼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바이낸스 상장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좀 바이비트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업비트에서 살 수 있긴 한데, 업비트를 잘 이용을 안 해서 네, 저는 거의 해외 사이트에서 사거든요. 자금을 이미 다 유학을 좀 많이 보내놔서 김프를 끼고 사야 되잖아요. 와, 김프 또 금방 높아졌네요. 8%.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대였거든요. 제 유학 보내려면 지금 보내라.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다 또 곧 있으면 10%될 것 같거든요. 김프 10%면 진짜 사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해외에서는 9천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억에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좀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저는 미리미리 보내놓고 해외 계좌에서 네, 매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더 그래프는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세이도 뭐 제가 좋게 보는 코인인데 이건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네, 세이는 뭐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1차 매수 자리는 이미 됐네요. 2차 매수 자리까지도 잘하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이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치면 요때 한 10만 원 정도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방송할 딱 여기였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혹시 오면은 한 20만 원 정도 뭐 더 사볼 수 있는 거죠. 30만 원보다 더 살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네. 자발트에 돈 너무 많이 쓰면 아까우니까 저는 한 자발트 다 합쳐서 한 500만 원 이하로 투자금이 나중에 얘네가 뭐 올라서 5천만 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5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발트에 너무 많이 돈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외 거래소는 네, 제가 쓰는 거는 일단 바이낸스 쓰고요. OKX 쓰고 비트겟 씁니다. 얘네들을 좀 많이 쓰고 바이비트는 가끔 씁니다. 아주 가끔. 바이비트. 요 정도 씁니다. 그나마 낫다는 거지 안전한 거래소는 없다. 뭐 그거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업비트는 거래소 중에 전 세계 거래소 중에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불안하시면 뭐 개인 지갑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 지갑이 더 불안해가지고 아무 문구 잃어버리면 진짜 끝이거든요. 저는 지갑이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갑 쓰고 있어요. 근데 전량을 다 지갑에 넣는 거는 좀 오히려 더 무서워가지고 저는 지갑이랑 뭐 해외 거래소랑 업비트 이렇게 좀 분산을 좀 해놨습니다. 더 떨어질 때 매수하면 되냐고요. 뭐 더 떨어질 때 안 떨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네, 더 매수할 거라고 마음을 정하셨다면 분할해서 좀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고래동 공부 신청 네, 받고 있습니다.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이고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 치시면 되거든요. 카페가 나옵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면 신청하기가 있어요. 이건 3개월, 이거는 9개월이다. 3개월, 9개월이고요. 이번에는 코인 쪽 연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미주부님은 미국 주식 쪽 인플루언서신데 강한국 작가님 요새 코인 컨텐츠 되게 많이 다루시죠. 이 책도 내셨죠.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도 했잖아요. 상당히 뭐 제 취향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
제 방송이랑 같이 보시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종환 작가님, 네,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네, 제가 거의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보는 채널이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시황 방송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신민철 작가님이나 박종환 작가님 방송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네, 말이 필요 없는 오태민 작가님도 오십니다. 이거 다 해서 클릭하면은 신청이 가능한데요. 16만 9천 원. 네, 3개월 프로그램이고 강의가 13개인데 16만 9천 원. 뭐 되게 혜자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도 네, 3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3달 동안 강의하고 옹달 대표님도 자기개발, 사업,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고 빗소영 대표님도 아웃풋 독서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저는 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보다 저렴한 프로그램이 없지 않나요? 네. 연사분들의 그 레벨을 생각했을 때 이런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개 완성. 이야, 태희님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인증하고 싶거나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카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와 진짜 많이들 모으셨어요. 더 많아졌네. 조정장이 오면 네, 저희 카페는 더 많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좀 덜 무서워요. 1비트, 2.09비트, 3비트, 1비트, 2.24비트, 1.7비트, 2.1개, 2.5개, 1비트, 0.9비트. 이게 뭐 오래된 글이 아니라 오늘하고 어제 글만 봐도 뭐 이렇습니다. 장난 아니죠? 0.1비트, 1비트 되셨고 2.135비트 하루 이틀 거예요. 0.3개 뭐 계속 이렇게 1비트 모으시고 되게 많으시죠. 0.01비트면 어떻습니까? 예, 여기다 인증하면서 모으는 것 자체가 함께하는 또 커뮤니티 효과가 있거든요. 1.8비트, 0.85비트, 0.7개 추가해서 2개. 와, 비트열배님은 2개 채우셨네요. 좀 비트코인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증도 하고 조회수도 엄청 잘 나오죠. 이런 커뮤니티가 아마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 중에서 알트는 인증하지 마시고 네, 비트코인 위주로 인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잘 몰라요. 네, 차트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많죠. 월드코인은 뭐 저도 일부 갖고 있어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길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샘 알트먼이 또 무언가 활동을 해주면 한번 올라가죠. 네, 좀 많이 빠졌네요. 30% 정도 빠졌네요. 제가 요 정도 금액대 오면 매수해 봄직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미 왔고 한 2차 매수 자리까지도 온 것 같아요. 요때 샀으면 10만원, 요때 20만원. 뭐 추가로 매수하기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코인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알트는 불확실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안전한 건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네, 그냥 본인이 판단하시는데 비트코인 투자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미래 가치도 좋고 빗썸 차트요. 뭐 비트코인 빗썸 차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빗썸 차트가 되게 많잖아요. 폴리메시요. 한번 볼게요. 폴리엑스 괜찮은 것 같은데 차트가 좀 어렵네요. 네. 하여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손절하진 마시고 이미 매수하고 있다면 좀 길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팔아버리기엔 되게 아쉬운 자리입니다. 네, 나중에 더 크게 오를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트코인 사면은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보유하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제가 하는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이더리움 개인적인 관점이요. 뭐 저 이더리움 10개 넘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다 팔아버렸겠죠. 네, 좋게 보고 있으니까 네, 가져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불쌍하긴 한데 저는 이더리움도 향후에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갖고 있으니까 희망 회로일 수 있어요. 이더는 비트로 갈아타면 어떨까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 팔면 좀 아쉬우니까 뭐 일부 비트로 가시던가 뭐 다 팔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오래오래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비트가 한 95%다. 그리고 알트가 대략 한 5%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알트를 다 팔 거다. 근데 저는 이거 다 팔고 일단 비트로 다 갈아탈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다 매도를 하고 나서 비트로 좀 갈아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해 볼 거고 2024년 중에는 알트는 다 정리할 거고 전부 다 코인 계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다 팔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요때는 이걸로 좀 갈아타고 나서 2025년에 좀 추이를 지켜보고 네, 뭐 일부 매도를 하든
다 가져가든 뭐 그거는 그때 돼서 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누가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왜 맨날 말을 바꾸냐. 저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무슨 말을 바꿨지? 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왜 뭘 말 바꾼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왜 말을 바꿨다고 하지? 오히려 저는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어디서 어디로 바꿨는지. 혹시 그 댓글 단 분 계신가요? 한번 좀 물어볼게요. 제가 말 바꿨나요? 바꾼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뭘 바꿨지? 비트코인 장기 보유할 거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장기 보유는 한 두세 개 정도는 한 20년 가져갈 거다. 근데 비트코인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아져서 일부는 25년쯤에 매도할 거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24년에 다 매도할 거고 이건 매도하고 나서 뭐 서울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좀 추이를 봐서 서울 부동산이 또 올라버리면 사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때 매도했는데 서울 부동산이 가격이 괜찮다 하면 사야죠. 가격이 쌀 때 사야지 비싸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할 거다. 전 한 번도 이 비율을 바꾼 적이 없거든요. 방송에서도 이 비율을 다르게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뭐 제가 바꾼 적 있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게 정상인데 바꾸면 바꿨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안 바꿨거든요. 근데 안 바꿨는데 바꿨습니다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뭘 바꿨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 제가 무슨 말을 바꿨지? 그러니까요. 오히려 얘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그건 인정합니다. 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요. 네, 이거는 100번 인정합니다. 네, 저는 강사 출신이고, 저 수학 강사 생활만 20년 넘게 했어요. 예, 수학이 바뀌지 않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게 저는 익숙합니다. 원래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네, 그것도 뭐 저는 인정하거든요. 뭐, 제가 코인 고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코인 전문가라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뭐,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아닌데, 맨날 바꾼다고 하니까 뭘 바꿨지? 하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오늘 밤에 부동산 방송을 한번 좀 해볼까 하거든요. 물건은 다 찾아놨는데 오늘 밤에 밤 몇 시에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시간 되시는 분은 이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